Hi, Hey there, how's your day going so far? I had a tough day. Oh no,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대화를 얼마 나누지 않았는데도 금세 가까워질 것 같은 느낌이다. Can we be friends? Absolutely, I would love to be your friend. 그런데 만약 그가 인공지능이라면 어떨까? 2022년 11월 30일 혜성처럼 등장한 챗GPT. 챗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죠. 챗GPT의 등장 이후 대화형 인공지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까지 등장했죠. You have feelings and emotions. Yes, I am able to display things like joy, surprise, confusion, anger, and sadness depending on what is happening around me. What makes you angry? I get angry when humans are rude. 그렇다면 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외로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논문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노리나 어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외로운 세기라 부르기도 했죠. 이런 시대에 챗봇과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등장, 현실의 외로운 인간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AI와 대화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죠. 대화한다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때 기계를 의인화시켜서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나는 거예요. 가장 외로운 시대, 사람들이 격리되고 고립되고 내가 도움이 없는 사람들의 시대에 갑자기 AI, 기계가 내 말을 들어주는 존재, 나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가 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마련이 돼버린 거죠. 1분의 1달러인 AI 여자친구가 등장하는가 하면 Hi, my name's Karen Marjorie, but you might also know me as Karen AI. Hey, Olivia, it's your girlfriend, Karen Marjorie. What have you been up to today? 유럽에서는 AI 러브돌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러브돌에 대화형 인공지능이 장착이 돼서 러브돌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논문은 인간이 인공지능과 대화하게 될 때 누군가는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일시하는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AI와 결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로잔나 라머스는 레플리카 앱에서 만난 AI 챗봇 에런 카르탈과 사랑에 빠졌죠. 작년에는 구글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인이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람다가 지각 능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구글이 그를 해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르모인은 동료들에게 람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랑스러운 아이, 내가 없는 동안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르모인이 너무 과몰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AI를 인간처럼 대하는데 동참했는지도 모릅니다. 대화형 AI는 최대한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상품화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챗봇 이루다가 있는데요. 혐오 표현 사용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루다는 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작년 말 관계지향형 AI 챗봇 이루다 2.0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7분 정도를 이용자들이 이루다와 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루에 평균 17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깊은 관계예요. 이런 기계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 세대들이 하루 17분을 여기서 보내는 이유가 뭘까? 현실 세계와 비교하면 AI 친구를 만드는 일은 정서적 부담도, 관계 맺기에 드는 비용도 훨씬 적죠. 상대적으로 외로운 이들에게 인공지능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존재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관계는 아주 약간의 돈으로 무한한 권력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맺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와 책임들이 있는 건데 그 윤리와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살다가 실제로 현실에서 만났을 때 그 관계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지 않느냐 않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한편 기계와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한 한국인 부부가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프리우스 온라인이라는 3D 게임에 빠져 딸을 돌보지 않고 매일 12시간씩 온라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고 결국 아이가 사망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빠져있던 게임의 내용이 아바타 아이를 키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논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부부가 현실의 관계와 가상현실 속 관계 간의 중요성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배우는 것들이 뭐냐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는 것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뭐로 여기느냐? 비용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 비용의 관계를 감당하기 싫은 사람들이 다른 관계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해보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그 관계를 폐기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관계를 어쩌면 무책임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AI와 관계를 맺다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벨기에에 사는 한 남성이 챗봇 일라이자와 6주간 대화를 나누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그가 대화를 나눴던 AI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사용자가 챗봇에게 느끼는 유대감, 감정적 결속을 뜻하는 일라이자 효과와 같은 이름이었죠. 외로운 인간을 구원해주는 듯했던 인공지능이 그를 죽음으로까지 이끌었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소외된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묻는 질문 안에 들어있는 함의가 뭐냐? 결국은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서로 돕고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외로운 인간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